안녕하시죠? 오늘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일부 제3장을 낭독해 드릴 텐데요. 휴식 상태 또는 잠들기 전 편안한 자리에서 청취하시면서 머피 박사가 제시하는 자기암시 기법을 잘 숙지하여 반복함으로써 삶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재창조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장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껴보자. 상상과 느낌을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은 영감을 주고 길을 안내한다. 또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킨다. 잠재의식은 심박수와 혈액순환을 관장하고 소화와 흡수, 배설을 조절한다.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잠재의식은 빵을 조직과 근육, 뼈 그리고 혈액으로 변화시킨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잠재의식의 작용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은 생명과 직결된 신체의 작용과 기능을 관장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잠들거나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접할 수 있다. 내면에 숨어있던 힘이 흘러나와 원하던 결과로 나를 이끄는 걸 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기뻐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전지전능한 힘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힘은 세계를 움직이고 행성을 공전하게 하며 태양을 빛나게 한다. 이상과 포부, 이타심은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셰익스피어가 동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인식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잠재의식 덕이다. 그리스 조각가 피디아스가 대리석과 청동을 사용해 미와 질서를 표현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비율의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 잠재의식 덕택이다. 잠재의식은 깊은 샘물과도 같아서 영감을 끊임없이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창조한다. 저명한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독일 음악가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것도 잠재의식 덕분이다. 인도 리시케시에 있는 요가 포레스트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뭄바이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외과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제임스 에스데일이라는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에스데일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 1840년대에 벵골 지방에서 활동했다. 에테르를 비롯한 현대의 화학적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도 1843년부터 1846년까지 그는 절단 수술부터 종양과 암 제거, 안과와 이비인후과 수술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400건이 넘는 대수술을 시행했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면만 걸었는데도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술 중에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술 후에 사망한 환자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루이 파스테르와 조지프 리스터 같은 서양 과학자들이 세균 감염에 대해 발표하기 전의 일이다. 그때는 멸균되지 않은 기구나 독성 유기체가 수술 후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의사가 최면에 걸린 환자들에게 감염이나 폐혈증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말했을 때 잠재의식은 암시에 응했다. 잠재의식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작동시켰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외과 의사는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외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에스데일 박사에게 영감을 주고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시공을 뛰어넘는다. 잠재의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한다.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과 지성은 지능을 능가하고 기적을 일으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만끽할 수 있고 또한 신뢰하게 된다. 잠재의식은 생명책이다. 잠재의식에 새겼거나 스며든 생각이나 믿음, 의견, 이론, 신조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상황이나 조건 또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즉,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다는 뜻이다.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삶은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하는 내용과 구현되는 내용으로 나뉜다. 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은 뉴런이 방사하는 패턴을 하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의식 또는 객관적인 마음이 그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위인 뇌관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생각은 뇌관의 일부가 되고 경험으로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잠재의식은 논쟁하는 법이 없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대로 행동할 뿐이고 현재의식이 내린 판단이나 결론을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받아들인다. 생각이 곧 경험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은 생명책을 써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미국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평상시의 생각이 나를 대변한다라고 말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잠재의식에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삶의 법칙이라 불리는 비밀의 샘에서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가 흘러나온다. 잠재의식에 무엇을 새기든 잠재의식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 내용을 실현할 것이다. 올바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하는 이유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발맞추어 일해야만 병에 걸리지 않고 불화가 생기지 않는다. 고대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연금술과 점성술, 신성마법에 능통한 현인이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몇백 년 뒤에 고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부푼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열었다.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비밀이 무덤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무덤 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즉, 잠재의식에 담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 그대로 펼쳐진다. 모세와 이사야, 예수, 부처, 조로아스터, 노자 등 시대를 뛰어넘는 선지자들 역시 같은 진리를 설파했다. 주관적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상황, 경험 그리고 사건으로 발현된다. 하늘과 땅, 즉 마음과 신체와 주변 환경이 같은 선상에 있듯 행동과 감정도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위대한 생명의 법칙이다. 자연 구석구석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휴식과 활동의 법칙이 발견된다. 상반된 두 요소는 균형을 이룬다. 그렇기에 생명의 원리가 몸과 마음에 힘차고 조화롭게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고 내면에 각인된 인상과 외부로 표출되는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내면에 남아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악한 생각을 하면 해로운 감정이 들고 외부로 표출할 배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면 궤양이나 심장질환이 생기고 긴장과 불안으로 표출된다.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에 내가 나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 활력, 신체, 재정 상태, 친구, 사회적 지위는 나 스스로에 관한 생각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된 내용이 삶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는 말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해친다.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두려움이나 질투심 또는 복수심에 휩싸여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가. 부정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채우면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모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사라진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키면 몸도 변한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피부암에 걸렸다. 나는 명의들을 찾아갔고 당대의 의학기술 중 가장 발전된 치료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중 어느 치료법도 내 병에는 효과가 없었고 암은 점점 악화됐다. 그런데 어느 날 심리학의 조예가 깊은 한 목사가 시편 139편에 담긴 뜻을 알려주었다. 그는 다음 구절을 살펴보라고 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그는 이 구절에서 책은 작은 원세포로부터 기관을 만들어낸 잠재의식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잠재의식이 육체를 빚어냈기 때문에 내면의 사고 패턴에 따라 잠재의식이 육체를 재창조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목사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보이며 덧붙였다. 이 시계는 시계공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객관적인 현실이 되기 전에 시계공은 어떤 시계를 만들지 이미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시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계가 탄생했기에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은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이 뭐가 됐든지 말이죠. 나는 비유를 단번에 이해했다. 육체를 창조한 잠재의식의 지성은 시계공과 같다. 잠재의식은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모든 생체 기능과 과정을 통제한다. 그래서 치유의 힘을 정말로 느끼고 싶다면 잠재의식에 온전한 건강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심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원인이 되어 치유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 깨우침을 바탕으로 나는 매우 간단하고도 직설적인 확언을 만들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내 몸과 기관을 창조했기에 치유법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가 나의 모든 장기와 조직, 근육, 그리고 뼈를 만들어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무한한 치유력이 몸의 세포를 바꿔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순간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치유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면의 창조적 지성은 놀라울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나는 이 확언을 하루에 2-3번, 5분씩 크게 반복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내 피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나았다. 피부암이 사라진 것이다. 의사는 당황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생명력을 주는 사고 패턴을 잠재의식에 각인했고 잠재의식에 상주하던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고 패턴을 밀어냈다.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고 패턴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마음을 긍정적 확언으로 가득 채워 변화시키면 몸도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기초다. 잠재의식이 모든 신체 기능을 관장한다. 잠재의식은 깨어 있을 때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현재의식의 도움 없이도 잠재의식은 신체의 모든 생체 기능을 통제한다. 잠자는 동안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가슴과 횡격막 근육은 폐에 공기를 들여보내고 내보낸다. 신체 세포 활동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로 교환된다. 잠재의식은 소화 과정과 샘 분비 외에도 놀랄 만큼 복잡한 신체 기능도 제어한다. 이 모든 과정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상관없다. 만약 현재의식으로 신체 기능을 작동시키려고 한다면 신체는 작동을 멈출 것이고 급사할지도 모른다. 신체 기능은 너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개심술에 사용되는 인공심폐기는 현대 의료기술이 낳은 기적이라 불리지만 잠재의식이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일보다는 훨씬 단순하다. 초음 속 제트기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종석 주위를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해보자. 비행기 조종법은 모르지만 그 행동이 조종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예시를 현재의식에 적용해 본다면 현재의식은 신체를 작동할 수는 없지만 신체가 올바르게 기능하는 걸 방해할 수는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은 심장, 폐, 우위,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걸 막는다. 의료계는 이른바 스트레스성 질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스트레스성 질환은 사고의 패턴이 조화롭게 기능하는 잠재의식을 방해할 때 생긴다. 마음과 몸이 삐거덕거린다고 느껴지면 모든 걸 내려놓고 긴장을 풀며 생각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잠재의식에 말을 걸어보자.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지향하고 생명의 섭리를 따르라고 타이르다 보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권위를 가지고 확신이 넘치는 태도로 잠재의식에 말을 건네면 잠재의식은 명령을 따라 메시지에 응답할 것이다. 잠재의식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밤낮으로 24시간 일하고 있다.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듯 잠재의식은 신체를 형성하지만 소리 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작용을 듣거나 인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이 아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사랑스럽고 긴실되며 조화로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등 현재의식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라. 이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외부 세계로 표현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알았으니 현재의식을 돌보는 일만 남았다. 파이프에 물을 흘려보내면 물은 파이프의 형태를 띈다. 물이 생명의 원리라면 파이프는 사고의 특성이다. 사고의 특성은 삶의 원리를 결정지으며 내 안에 흐른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화합과 건강, 평화, 기쁨,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잠재의식을 살아있는 지성이자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치유력이 활기를 불어넣고 영감을 주고 번영으로 이끈다고 굳게 믿으면 잠재의식은 이에 반응해 믿음을 현실로 만든다. 생각을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실현된다. 프랑스 남서부 루르드는 불치병을 치유하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성지다. 루르드 성지 사무소 의학부서의 기록 보존실에는 소위 기적의 치유라고 불리는 사례를 샅샅이 담은 문서가 가득 쌓여 있다. 수많은 기록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비르 부인의 사례다. 부인은 시신경이 위축되어 앞을 보지 못했는데 루르드 성지를 방문한 후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비르 부인을 진료한 여러 의사는 시신경이 여전히 손상된 상태라고 말했지만 앞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한 달 후 재검사를 해보니 시각 기능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나는 부인의 눈을 낫게 한 건 루르드의 성수가 아니라 잠재의식이었다고 확신한다. 잠재의식이 믿음에 부응하여 잠재의식 안에 있는 치유의 원리가 생각의 본질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믿음이란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고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받아들인 생각은 자동으로 실현된다. 분명 비르 부인은 눈이 치유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성지를 찾았을 것이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치유의 영험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따라 움직였고 무한한 치유력이 솟아났다. 잠재의식은 눈을 창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죽은 신경을 살리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창조된 것은 재창조될 수 있다. 온전한 건강의 개념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방법.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만난 한 감리교 목사는 말기폐암을 완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온전한 건강의 개념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폐암 말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어떤 절차를 따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독자에게도 그의 방법을 전한다. 하루에 몇 번씩 저는 발의 긴장이 풀린다. 발목의 긴장이 풀린다. 다리가 편안해지고 복근의 긴장이 풀린다. 가슴과 폐의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편안하다. 온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다. 라고 말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자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건강을 누린다는 생각이 잠재의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존재로 그리십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에 걸맞게 나의 육체를 온전하게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놀랄만한 치유의 힘을 경험했다. 그가 사용한 기술은 간단했다. 잠재의식의 온전한 건강이라는 개념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었다. 잠재의식에 건강하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또 다른 방법은 상상력을 훈련하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나는 신경증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흔히 전환장애라고 불리는 기능성 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완쾌하면 평상시에 할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라고 했다. 예컨대 사무실을 걸어다니고 책상을 만지고 전화를 받는 등의 일말이다. 온전한 건강의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시각화하면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각화 작업에 몰입했고 실제로 사무실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미지를 그려넣자 잠재의식은 시각화를 통해 부여받은 인상을 필름에 담듯 새겼다. 그는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시각화 연습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는 침대에서 4m가량 떨어져 있었다. 전화기가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도 그는 그곳까지 이동해서 전화를 받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마비는 싹 사라졌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이 마음속에서 떠올린 이미지에 응답했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그가 걸을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 만든 정신적인 장벽 탓에 뇌가 보낸 신경자극이 다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장벽을 내려놓고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자 치유력이 흘러나왔고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제3장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잠재의식은 신체의 생명 기능을 관장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보자.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메시지는 조건, 경험, 사건으로 발현되어 우주라는 스크린에 펼쳐진다. 그러므로 현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품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보편적이다. 생각이 작용이라면 그 생각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잠재의식은 반작용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시하라. 좌절하는 이유는 내면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남아있어서다. 현재의식에 장애물이나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잠재의식도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좋은 일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생명의 원리는 우리 내부에 흐르고 있다. 화합과 건강, 평화의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채우면 몸의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현재의식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습관적인 사고를 통해 기대하는 최선의 결과를 재현해낼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말이 좋으리라고 상상하고 성취했을 때의 짜릿함을 느껴보자. 잠재의식은 상상하고 느낀 것을 받아들여 외부 세계에 실현한다. 의식적으로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준 잠재의식이 나를 매개체로 하여 그 소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말해보자.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아기 거북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